우리는 왜 어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우리 사회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의 리더를 선출하는 선거가 공정하지 않고 불법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투표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에 대한 사진과 영상, 사전투표 결과의 통계적 이상점 등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또한 법적 고발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반박 또한 거셉니다. 제시된 사례들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실수이거나 통계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이라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제기된 고발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판단을 내렸고 공식적으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부정선거 논쟁은 단순한 온라인 담론을 넘어 정치적 긴장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이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도 했으며 다만 그 해결 과정은 극단적인 방법에 의지했기에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쟁은 단지 무시해야 할 거짓이거나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음모일 뿐일까요?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의외로 오래되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집단적 기억이 있습니다. 1960년대 실제로 존재했던 부정선거의 경험은 권력에 의해 선거가 왜곡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역사적 기억으로 남겼습니다. 또한 선거관리기관의 폐쇄성 논란과 일부 비리 사건들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지하던 진영이 패배했을 때 일부는 강한 상실감과 분노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노는 의욕과 결합하여 패배의 원인을 외부의 조작에서 찾으려는 심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넘어 왜 이런 의혹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풀리지 않는 사회 쟁점이 되는가입니다. 선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집단적 신뢰 위에 서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뢰가 약해질 때 사람들은 결과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심은 몇 가지 문제와 만나 강한 의혹이 됩니다. 특히 진보와 보수라는 가치의 극단적 대립과 거기에서 쌓인 강한 분노의 감정을 만나 힘을 얻고 의혹은 감정을 표출하는 사회적 쟁점이 됩니다. 이 음모론을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모두 자신은 정의롭다고 느끼며 상대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각자의 내면에서 선과 악의 구도가 형성되고 그 구도는 사회 전체로 확장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사회가 서로의 관계를 선순환으로 통합을 이루지 못해 신뢰가 없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의혹은 서로 논의하고 필요한 과정을 진행하여 충분히 해소될 수 있지만 대립에서 발생한 격렬한 감정들이 서로를 밀어내고 그런 논의와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 또한 단순히 하나의 의혹에 대한 정치적 주장인 동시에 우리 사회가 체험하고 있는 대립의 한 단면입니다. 단순히 선거 과정에 대한 의혹이라는 사실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서로를 밀어내게 만드는 진보와 보수라는 가치의 극단적 대립을 어떻게 해소하고 통합할 것이냐의 문제가 먼저 존재합니다. 이 극단적 대립은 사실 퇴행이 아니라 의식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더 큰 상대성의 체험입니다. 의식이 성장할수록 체험의 범위도 커지고 그 결과 대립의 스케일 또한 커집니다. 다만 대립은 곧 긴장이고 긴장이 과도해질 때 사회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특히 지금은 고통의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 대립을 넘어가고 통합해야 합니다. 통합이란 부정선거에 대한 지나친 억측도 아니지만 무시도 아닙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 때 선은 계속 선으로 남고 악은 계속 악으로 남게 됩니다. 서로의 선을 소통하고 통합하여 더 큰 선의 방향성을 합의하고 나아가는 것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검증이 될 수도 있고 선거 과정의 개선이 될 수도 있으며 다른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통합의 방향성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들, 특히 리더가 있냐의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물질적 효율을 다루는 축은 존재하지만 영적 가치의 통합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제도적 축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조와 시스템은 자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유와 경쟁, 성장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며 물질적 풍요를 이루는데 강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선함과 통합을 통해 가치 갈등과 신뢰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구조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스템은 자본주의를 보완한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시스템 구조는 경제 성과와 행정 효율을 중심축으로 움직입니다.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인 리더들 역시 그 가치에 적합한 인물이 선출됩니다. 그 안에서 가치의 대립은 통합이 아닌 더 증폭되거나 외면될 뿐입니다. 이전과 지금의 정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치에 따라 편이 갈라져 갈등이 더 조장되거나 가치 대립보다 부동산과 주식 같은 경제와 같은 물질적 문제에 더 집중합니다. 경제적 안정이 우선이라는 판단은 가능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가치 갈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고 경제 문제와 같은 어떤 계기를 통해 다시 더 크게 분출됩니다. 그래서 둘은 과정은 달라도 결국 갈등의 폭발이라는 같은 결말로 가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가치 충돌과 신뢰 문제를 흡수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 결과 가치 대립은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 사회적 긴장으로 남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원적 의의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책임이거나 선악의 문제에 머물지 않으며 해결되지 못하고 되풀이되는 것 또한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한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자본주의라는 성장과 경쟁과 경제라는 특정 가치에 편중된 시스템을 단순히 보완이 아니라 선함과 통합이라는 상대적인 가치의 시스템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냐입니다. 선함과 공정함과 평등과 신뢰라는 영적 가치를 사회 구조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장이 마련될 때 가치 대립은 소모적 충돌이 아니라 더 큰 방향성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러한 대립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본다면 그 삶은 우리 사회를 더 큰 통합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치의 대립이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영적 축을 제도화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